자, 대나무 숲 들어갑니다. 네. 일본이 코로나 대책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 일본은 네.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한 나라예요. 네, 특단의 대책을 꺼내놨습니다. 예. 네. 지폐 안 쓰기라고 하네요. 네. 이게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되는지 기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일본 내각의 코로나19 특단의 대책, 현재 쓰지 마! 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전날 민영방송 TBS에 출연해 가능한 한 캐시리스, 현금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지폐에 묻은 바이러스는 약 일주일간 살아있다며 돈은 돌고 도는데 그 돈에서 일주일치에 달하는 누군가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씻기나 소독 등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폐를 안 쓰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이게 별 계산기가 다 나오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거는 어쩔 거예요? 코로나 방지책이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80%에 달하는 현금 유통을 네. 어떻게든 카드나 다른 어떤 통제가 가능한 지네들이 전산화가 가능한 유통으로 바꿔가지고 좀 증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돼볼까 하는 아주 얇은 수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일본이 카드가 그렇게 안 돼요? 다 현금이네. 안 써. 네, 80%가 네. 현금이라는데 전체 결제에서. 신용카드가 있어도 사실상 어디 법카 쓸 일 말고는 거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식당이라든지 어떤 영업점에서 아예 카드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단말기를 안 갖다 놓는 부분도 있지만 네. 뭐 단말기나 이런 거를 써갖고 이 세원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 노출되는 세원만큼이 바로 소득세로 그날 그 달부터 이제 적용이 돼버려요. 문제는 내가 1,000만 원을 신고했는데 그 다음날 800으로 떨어지면 이게 같이 줄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1,000만 원을 벌었어. 네. 그럼 그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 번 것에 해당되는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세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일본에 지금 뭐 현금이 거의 전체 80%라고 하면 결제에 네.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전혀 안 바뀌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 부분 누가 써? 때문에 어떤 카드를? 세원 노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금 추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돈들이 이 장롱으로 자꾸 숨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제 통화량에도 문제를 줘가지고 항상 일본 경제의 내수가 안 살아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어떻게든 요거를 살려보려고 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카드를 갖고 오니까 맞아요. 일본에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카드 사용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고 강제로 카드 단말기를 다 놓게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안 들어왔잖아. 결과적으로 카드 단말기만 놓고 카드를 쓸 수 없는 경향이 생긴 거고 네. 내국인 애들은 카드를 안 쓰고 계속 현금을 내다 보니까 그 카드기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있긴 있으나 고양이 옆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옛날 기사를 보니까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이 캐시리스 후진국이라고 야유를 받기도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갖춰진 ATM기 망 때문에 어디서나 24시간 현금 인출이 가능해서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카드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더하기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 정서상.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제일 꺼리는 건 정부가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 전산을 안 합니다. 연동을 안 해요. 왜? 전산 안 하면 우리나라처럼 세무 당국이 들어가가지고 아무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데 가갖고 서버에 들어가갖고 주민등록증만 딱 치면 이 사람 계좌가 다 뜨잖아. 네.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 근데 일본은 이런 게 필요하면요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지방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지고 일일이 수기를 뒤져 가지고 원장을 찾아야 돼요. 언제 찾아? 그리고 이제 이 원장 같은 것도 전산화가 돼 있긴 한데 이 전산화가 온라인망으로 연결을 안 시키고 플로피 디스크로 아 맞다. 네. 플로피 디스크에 원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지점장이 금고에 넣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는 거죠. 네. 그 해킹 당할 염려가 없지. 해킹당할 염려가 없죠. 플로피라서. 네. 전산화가 그리고 안 돼 있으니까.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쪽 가까운 동네 안 살고 먼 쪽 동네에 있는 은행에 가고 몰래 돈을 집어넣으면 절대 이 돈을 찾게 될 가능성, 이 돈을 추적당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아까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라가 돈을 한번 쫙 뺏어간 적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네. 일본이 50년대에 경제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 국민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동결해서 뺏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치네. 도둑이네 도둑. 아니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언제 정부가 나라빚 때문에 또는 재정 문제 때문에 자기네 통장을 다시 한번 등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 은행에다 돈을 안 넣고 현찰을 들고 다니면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전산 거래를 극도로 기피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이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와 하는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건 대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네. 전산 맞죠? 그건 전산으로 하죠. 우리가 엔화를 이만큼 싸들고 간다거나 뭐 달러를 이만큼 싸들고 가는 거 그러지는 아니죠? 않는데 엔화가 놀랍게도 일본 안에 있는 엔화보다 이 엔화를 들고 가갖고 외국에 가서 이걸 직접 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현금을 다 들고 나가는.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 바꾸면 세상에. 은행에서 기록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나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환치기를 해서 바꿔 써버리는 거죠. 와. 와우.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엔화는 동남아 전 세계 일본이 가는 나라마다 환전소에 그득그득 쌓여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미개한 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현금을 들고 나가도 일본에서는 뭐 공항에서 나갈 수 있나 봐요. 그렇게? 나가는 거는 그 별로 안 잡는 케이스인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사실 현금 많이 들고 나면 신고해야 걸려요. 되지 않나? 신고해야 돼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들고 나갈 수 있어요. 5만 불까지는 네, 신고 안 해도. 그리고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지진, 태풍 이런 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현금을 꼭 집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현금으로 아니고요. 진짜 결제를 놀라운 일인데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 증권 계좌를 안 만들고요. 종이 주식을 받아갖고 집에 금고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니까 옛날 뭐 야쿠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딱 열면 금덩어리 있고 네. 증권 있고 채권 있고 현찰 있고 권총 있고 뭐 이런 거잖아.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유가 증권으로 돈들을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불 한 번 나게 되면 싹 소실돼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카드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필요가 없는 ATM기가 거지. 24시간 작동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은행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은행의 영업 시간대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게 이제 밤 9시부터 영업 시간 지나게 되면 타행한 이거는 아예 안 돼요. 전산 연결이. 그러니까 24시간 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제 ATM기가 별도로 유료로 수수료를 내고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보면은 그 ATM기 네, 있어요. 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네.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마다 편의점마다 있는 거. 있거든. 365 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각 가게마다 이런 거를 놔놨는데 가게 주인이 만일에 사고가 생기게 자기가 영업을 안 할 때는 그것도 같이 닫아버립니다. 예. 왜냐면 워낙 강도나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혜성님도 그러는데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현금이 딱 있으니까 도둑들이 행복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특히 독거노인들이나 그러니까 또는 위험할 것 혼자 같아요. 사는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직장인들 나죠. 같은 경우에 이런 범죄에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죠.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뭐 아무튼 뭐 그런 나라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 못 나라가.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현금을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거 믿을 만한 것인가? 근데 지금 일단 뭐 골든 위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쉬는 날이기도 하고 연휴, 일본이 연휴. 연휴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 말 계속 안 듣고 있잖아요. 네. 아니, 어차피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하는데 내가 들으면 뭐하니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지. 없겠네요. 근데 한번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금고 털린 이후에는 진짜 안 믿겠다. 사실은 믿을 수가 없지. 국가가 진짜 내 돈 다 믿을 놈이 없는 빼갔는데. 거지.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하고 그 법을 아직도 살려놨거든. 다시 이걸 국민 재산 이렇게 그 해먹을 수 있는 법안을 안 없애고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아무튼 그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연휴 때문에 사실상 그 검사가 거의 안 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런데도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4천 명 거지. 이상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검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이 4천 명이 생기면 어떻게 알지? 거의 이제 뭐 중증 환자 중증 환자로 병원 도저히- 찾아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11일까지야? 아직도 멀었어. 예. 앞으로 일주일 이상을 이런 검사도 안 되는 깜깜이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칵테일 파티, 이 바이러스 칵테일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칵테일 파티? 서로 이제 자기 지역에서만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갖고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바이러스도 아시아에서 제일 많고요. 브라질 바이러스도 아시아에서 제일 많고 심지어 이중 변이 바이러스도 현재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갖다 놓을까 일본에다가? 그러게요. 다른 나라를 가보지도 못하는 데서. 시설을 포함한 마스크 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긴급 사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일인데 일주일 진짜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고 이런데 나도 거의 한 2만 명씩 나와야 정상인 안 돼, 거예요. 이 이거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지금 검사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긴급 사태인데도 4천 명이 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NHK에 따르면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 누적 확진자가 61만 4,264명이에요. 우리나라는 12만 명인데. 내가 보기에 공안하는 더 보태야 될 것 같아. 얘네들 그 검사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든지 방역 상황을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누적 확진자가 네. 61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1,500명. 우리나라는 1,840명. 1840명. 네,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긴급 사태가 발효된 광역 지자체 중에 오사카부는 일본 정부에 지금 긴급 사태 연장을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토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지금의 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가 일본 총리도 그 내각 관방 참여를 총리 공관에서 만나가지고 11일을 끝으로 긴급 사태를 해제할지 연장할지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표명을 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총리가 판단을 안 해주면 누가 판단해 주나 일본에서는? 모르죠. 언론이 해주나?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책임을 안 그러니까. 져요. 근데 그 전에 아베도 그때 옛날에 외신들이 그때 코로나 이거 사람 많아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내 책임은 아닌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방법이 없어. 진짜 각자 도생밖에 방법이 없어요. 일본은. 이런 일본이 너무 부럽다고 하신 우리 조중동 네. 외론들. 언론 외론들. 기자들 네, 그리고 외론들. 국진당의 의원들 네. 네, 꼭 한번 일본에 특사로 보내고 싶다. 아니. 휴가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휴가면 돌아오잖아요. 아니요. 아예 귀화하세요. 본국으로 네. 보내드리고 싶네요. 우리 나는 그러면 가서 난 오지 비행기 싹 마세요. 보태줄 의향이 있네. 얘들 싸그리 비행기 태워가지고. 근데 제가 네. 기사를 알아봤는데 기자협회보에서 지금 일본에 특파원들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대요. 무서워서 가겠어? 지네 나라 못 왜 들어가지? 부럽다며? 야 부럽다고 쓴 걔 누구야? 조선일보 특파원. 조선일보 특파원. 걔는 설마 일본에 계속 있겠죠. 부럽다고 모르겠어요. 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 보고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와서 쓴 기사 같은데 아 그거 진짜? 보니까. 왜 나와? 그렇게 좋은 나라에 있어야지. 뭐 아직 있을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나오지 마라 있으면. 일본은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절대 안 나오죠. 네. 예전에 일본 그렇게 갖다 쓰던 조중동들이 요새는 일본 얘기가 싹 없어졌습니다.